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82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다.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을 A, B, C, D, E로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자, 각 영역의 색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3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영역 A의 넓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니까 이 반지름이요. 여기 보면 A는 반지름이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제 A의 반지름이 1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요거 넓이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 넓이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물감은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A는 10통 이하 A 영역이 파이니까 결국에 한 가지의 색으로 영역 넓이 10파이 이하만큼만 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역 10파이 이하만큼만 칠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을 같이 칠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A 영역 찾아보시면 A 영역은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영역 넓이 파이 될 것이고 B는 반지름이 2인데 그러면 이만큼 넓이 구하면 이게 넓이가 2 곱하기 2의 파이니까 4파인데 A 넓이가 파이라 그랬으니까 4파이 빼기 파이 하면 3파이 되겠죠. 그러면 C의 넓이는 C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원 넓이가 9파이 될 건데 거기서 요 안쪽 반지름이 2인 원을 빼는 거니까 9파이 빼기 4파이 하면 C는 5파이 될 거고 D는 반지름 4인 원이니까 전체 넓이는 16인데 반지름 3이다. 그러면 16 빼기 9 하시면 7파이 될 거고 E는 반지름이 5. 그러면 전체 원 커다란 거 넓이는 25인데 안에 반지름 4인 원의 넓이 16파이 빼시면 반지름이 5인 원에서 반지름 4인 원 빼면 넓이는 9파이가 된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한 가지 색으로 10파이 영역만큼 이하만큼만 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영역의 넓이 2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2는 벌써 이것만 해도 넓이가 9파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랑 만약에 같이 칠할 수 있다고 하면 A랑 2랑 합치면 10파이니까 A랑 2랑 같은 색으로 칠하던지 아니면 2는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경우를 나누기를 2랑 A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와 2랑 A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에 내가 2랑 A를 같은 색으로 칠하기로 했다면 같은 어떤 색으로 칠할 건지 그 색깔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3가지의 색깔이 있다 했으니까 편의상 빨주노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랑 E랑 같은 색으로 칠할 건데 어떤 같은 색으로 칠할 거냐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A랑 E에 칠할 그 세 가지 색을 정해줍니다. A랑 E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건데 어떤 같은 색으로 칠할지 그걸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색깔 몇 개 남았나요? 색깔이 2개밖에 안 남았죠. 그죠? 자, 색깔 2개 남았고 그 다음에 영역 넓이 한번 보니까 얘는 영역이 3파이고요. 얘는 영역이 5파이고요. 얘는 영역이 7파이예요. 그래서 뭐 B랑 D는 같이 칠해도 되고 또 따로 칠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색깔이 우리가 남은 게 2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B랑 D를 같이 칠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면 B랑 D를 만약에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C랑 D를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남은 색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랑 E랑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B랑 D를 같은 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C는 혼자 단독으로 색을 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랑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B랑 D에는 또 남은 2가지 색 중에서 어떤 색으로 칠할 건지 마지막 C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A랑 E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E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랑
그 다음에 E는 다른 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럼 먼저 E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될 것이고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A랑 E를 같은 색으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나면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B, C, D를 뭐 같은 색으로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랑 E랑 다른 건 알겠는데 A랑 E랑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시 이제 A랑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줘야 돼요. 그럼 A는 어떤 색이랑 같이 칠할 수 있냐면 A랑 D랑 같이 칠하거나 아니면 A랑 C랑 같이 칠해야 되는데 만약에 A랑 D를 같은 색으로 칠했다고 하면 B랑 C를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그건 이웃하는 경우라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A랑 E랑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A랑 C를 같은 색으로 그 다음에 B랑 D를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E랑 A랑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는 A랑 C랑 같은 색, B랑 D랑 같은 색, 그 다음에 E는 혼자 단독으로 칠할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랑 C에 칠하는 색깔을 고르는 방법 3가지에 B랑 D에 어떤 색깔 칠할지 고르는 방법 2가지, 그리고 E는 자동으로 결정될 거니까 결국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가지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6개, 여기도 6개니까 총 경우의 수는 12개가 되겠네요.